위해서 이 테스파라는 시리오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13기부터 10기 이상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훌륭하신 원원진들이 대거 지금 입회를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과 자신이 제가 생겼어요. 저도 1년 동안 이제 많은 그 선배 원인들 모시고 행사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선교 사람 내에서 이만한 어떤 커뮤니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기에도 더 훌륭한 분들이 모실 거고 앞으로 20기, 30기로 이어지면서 우리 선교 산업이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고요. 저는 사실은 공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 수학, 물리, 과학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도저히 이렇게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Y를 사실은 공학도 마인드로 공부를 했어요. 한 10년 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이 Y를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실기 때도 와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믈리에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질문 한 10개 한 것 같은데요. 하나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질문을. 그래서 또 제가 그 답을 찾고 구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엔지니어가 와인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TIM 뉴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서민 쪽에서는 꽤 비중이 있는 잡지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10여 편 정도 칼럼을 썼고요. 앞으로도 처음에는 한 1년 쓰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주제가 계속 생겨나서 앞으로 좀 더 쓰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섬유를 전공한 섬유인으로서 와인을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섬유 패션하고 와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더니 비웃거나 아니면 뭐 억지소리 한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비아냥한 거리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의식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게 거의 뭐 기초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입고 마시는 그리고 먹고 하는 일이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수치로도 그렇고 이거를 제가 이제 일일이 그 슬라이드 하나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속도 있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거기에 그 QR코드 있으시죠? 여기 이 QR코드를 누르시면 제가 요거 장표에 해당되는 칼럼을 A4 한 3장이나 4장씩 다 써놨어요. 시간 나실 때, 잠 안 오실 때, 저기 불면증 있으실 때 읽어보세요. 금방 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뭐 많은 자료나 이제 뭐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이 섬유 패션의 기원 그리고 와인이 우연히 발견되고선 그게 이제 발달해서 우리가 음용하게 됐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왼쪽은 섬유고 오른쪽은 와인의 변화인데요. 시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섬유 소재하면 이제 식물성, 동물성 목표부터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와인이 개발이 됐고 와인이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배를 하고 양조를 하고 하는 과정이 똑같은 문명의 발달하고 같이 이어오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시기가 와인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일반인들이 와인을 마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1789년 프랑스 대시민혁명 이후더라고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왕족, 귀족, 지위 높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불르와즈에서만 와인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 이후에 빵과 와인을 달라라고 하는 구호부터 평민들, 일반인들이 와인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급속도로 와인 산업이 프랑스 내에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인 산업이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역이 우리의 가장 이제 지금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변화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그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가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브랜드들도 다 명품 아니면 그냥 SPA 사입고, 그러니까 중간한 어떤 미들 클래스의 브랜드들이 지금 다 없어지는데 이 명품 산업하고 와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명품 브랜드 하면 뭐 딱 떠오르는 거 프랑스하고 이태리밖에 없잖아요.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그리고 프라다, 뭐 구찌. 이제 다음 장면에 계속 나올 건데요. 그런 그 명품 브랜드들이 와인을 어마무시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LVMH의 아르노 회장이 오는 미래는 앞으로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명품을 입고 죽는 날 전까지 와인을 마실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노 회장이 한국 한 몇 개월 전에 오셨었죠. 뭐 롯데 신세계 그 최고 CEO들이 그냥 모든 거 열일을 제쳐놓고 그분 수행한다고 모든 일정, 한 달 일정을 다 배워놨었잖아요. 그런 지배력을 가진 이제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영원히 지속될 기업의 와인이 핵심 사업에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저기 그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이거 여기 있는 로고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 왼쪽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이제 출장 많이 다니시고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뭐 저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그리고 이거 소비하는 거에 대한 이 로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지금 아르노 그룹 회장이 이게 지금 제가 칼럼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강의할 때 하고 올해 할 때 하고 칸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요 지금. 이게 작년에 사실은 여기에 작년에 어떤 와인이 한 2개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벨루티 작년에 하려면 지금 최근에 뭐 하나 또 유명한 거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LVMH, 루이비통의 LV하고 M은 모에샹동이라고 하는 그 샴페인, 그러니까 샴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샴페인을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샴파뉴의 원조 회사를 모에샹동을 인수했고 그리고 와인을 끓여서 증류하면 이제 그걸 잘 숙성을 시키면 꼬냑이 되거든요. 꼬냑의 헤네시라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나폴레옹 헤네시. 그래서 LVMH 이름을 이 4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르노 회장이 이렇게 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병을 보시면 많이 아실 건데 요거 한 병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샴페인이거든요. 샴페인을 개발한 성당 신부의 이름입니다. 돈페리뇽이라고 이 돈페리뇽도 브랜드를 인수하고 그리고 미국 여기에 보면 아오윤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와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들으실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와인이 이렇게 와인이 생산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북이 30도부터 50도 사이 지역 벨트가 있거든요. 그게 산동성쯤 돼요 중국에.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을 알아보고 아르노 회장이 저기다가도 와이너리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오윤이 중수도 구하기 어렵고 저기 수출도 안 되고 현지 내에서 한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한 병에 해요. 그냥 이 빈티지가 출시되는 해. 그러고 미국까지 확대를 해서 인시그니아라고 해서 조셉 펠프스가 만든 이것도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냥 신생
그 인디 와인, 요즘 이제 컬트 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그 음악을 따지고 인디 밴드처럼 이렇게 새로 그 신생한 그런 브랜드예요. 여기도 인증하고. 지금도 계속 또 물밑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그 소설처럼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요 부분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찌 이제 이태리 쪽에 유명하잖아요. 이건 커링 그룹입니다. 이것도 프랑스 회사예요. LVMH도 프랑스 회사고 커링도 프랑스 회사입니다. 에르메스도 프랑스 회사고 샤넬도 프랑스 회사예요. 와인을 그 라트로 같은 경우는 여기 커링 그룹이 크리스티라고 하는 경매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매회사가 이 라트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병 걸리기 하루 전날까지 드셨던 와인 한 병에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벨리로 드셨어요. 이건희 회장입니다. 네. 아직 한 번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너리 이렇게 브랜드하고 와이너리를 계속 소유를 에르메스도 마찬가지고 샤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페라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작년 2월쯤에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께서 재벌들은 와인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쉐이퍼라고 하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중급 정도 되는 와인이거든요. 그래도 중상급 정도 되죠. 이 와이너리를 인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 와인에 아주 밀접하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근원은 프랑스 왕정 문화에 있더라고요. 루이 태왕 14세부터 15, 16세의 극치에 이르면서 고급 패션에 고급 와인을 먹으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즐겼던 거예요. 그거를 하이클래스에 갈수록 이제 지금 재현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 이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이엔드 마케트 쪽으로 계속 오랜데 가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의만 들으시면 지겨우실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식사를 하면서 사실 오늘 강의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와인을 즐겁게 드시게 하기 위한 질의응답하고 제가 오늘 컨시어지 같이 식사 같은 서비스로 제가 이제 강의 컨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물어보시고 나중에는 오늘 10시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드시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자유로 제가 저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사이언스 하면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루이 파스테르라고요. 파스테르 우리 우유하고 여기 요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분이 왜 포도가 발효를 해가지고 알코올이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트 만드신 분이 아니고 그걸 왜 증명했냐? 루이 죽을까봐 증명을 했어요. 나폴레옹 그러니까 3세, 나폴레옹 3세 때 프랑스 전역에서 와인이 썩어가지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 1850년대쯤 됐어요. 썩어가지고 3분의 1 정도 버려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루이 파스테르 보고 집안 3년간 가둬놓고 너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앞으로 모든 관직에서 박탈되는 줄 알아라 라고 협박을 해서 3년 동안 강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게 이 발효과학을 그분이 밝혀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느 과정에서 이제 와인이 썩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보관을 하고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만든 사람은 루이 파스테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구르트보다는 훨씬 더 인류에 기여한 이 과학기술의 공로가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와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라벨만 봐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시음할 와인을 그래도 어느 중급 이상으로 이렇게 다 지금 모아놨습니다. 여기에
마리 있는 게 이제 지역 이름이고요. 이거 보시고 아마 와인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포도 품종을 아시고 할 정도면 굉장한 수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정말 와인을 정말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명품의 태동과 이 서민 패션하고 마찬가지로 와인의 발상의 중심인 프랑스하고 이태리라는 게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큰 종이 이렇게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공학도가 와인을 공부하면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에 대한 표명인데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와인을 제가 분류표로 만든 겁니다. 뒤에는 술이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생산량도 많고 소비도 많은 나라가 이태리하고 프랑스예요. 이태리 프랑스가 명품도 그렇게 발달을 하면서 와인도 종주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와인 병에 불어하고 이태리가 써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포천 막걸리 세계화하려고 해서 영어로 표시한 데를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자부심이 강하니까 라벨에다가 절대로 영어 안 쓰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출하려고 거기도 프랑스 와인, 이태리 와인으로 영어가 써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프랑스, 이태리 와인인데 영어가 같이 병기되어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가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좋으면은 굳이 왜 영어를 왜 썼겠어요? 영어를 써서 좀 더 팔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품이 별로 아니니까 이제 마케팅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이태리어를 모르면 실제로 와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명문가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재벌 2세들은 다 필수 코스로 1년씩 프랑스의 와인 유학을 가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와인을 배워와요. 최소한 글로벌 미팅에 가서 이제 와인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면 그 단어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1년씩 보르도나 부르고뉴 이렇게 유학을 가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와인 투어 다니면서 이제 그 문화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 품종이 되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같은 나라 내에서 지역도 굉장히 산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1년에 40만 종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올해 나오면 내년엔 또 재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가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조장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포도나무에서 얻어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포도에 연도수가 써있는 이유, 와인 병에 연도수가 써있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도수를 빈테이지라 그러는데 그 연도수가 다르면 다른 와인이 이제 돼버리거든요. 실제로 맛도 달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40만 종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유통되는 게 1985년도 정도 빈테지까지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40을 곱하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지구상에 있는 와인 다 마셔보지도 못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재미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 어떻게 쉽게 읽게 할까라고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을까 해서 제가 온갖 통계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이 통계가 그래도 그나마 과학적이고 정확하니까요. 여기 스택티스타라고 하는 데서 가입해가지고 세계 자료를 다 받은 건데 포도 품종이 3,000종이 있지만 상위 10대 품종만 알면 거의 우리가 마시는 90%, 80%는 다 커버돼요. 그러니까 이 10여 종 내에 지금 적으실 필요 없으세요. 요게 이제
포도 품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 가든지 와인 좀 아는 척하고 와인을 정말 진짜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고 먹고 싶다 그러면 요거 10개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요 10개 이름만. 카베르네 소비뇽, 메롯, 템포라니오, 에이얼 샤도네이, 시라, 카메이, 쇼비뇽 블랑, 그 다음에 이게 산지오베제인데요. 그게 트레비노라고 하는데 피노누아 이렇게 여기 화이트, 레드 이렇게 색깔들을 다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저 7개 이름만 외우시고 여기 이름이 요 병에 다 써 있습니다. 이 병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책자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이 다 있어서 저것만 알면 그리고 실제로 막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 이상은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80%예요. 그리고 20%는 유통도 잘 안 되고 현지에서 그냥 다 소비돼서 없어지고 글로벌하게 이 거래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저희가 다 평업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인을 생산하는 1위부터 10위국가.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소비도 많이 하는 국가들이에요. 요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뭐 이태리, 프랑스가 스페인 요 세 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 호주 와인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저는 사실은 와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국 와인, 호주 와인, 칠레 와인보다는 사실 미국 와인, 호주 와인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드리는 거에 축약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이태리가 명품 대전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태리가 프랑스의 하청을 받으면서 왕정에 납품을 하려고 통일도 늦게 되고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로마 시대 때부터 보면 훨씬 더 역사적인 유서가 있는데 프랑스의 모든 면에서 지금 비기고 있어요. 사실 자존심에 대한 어떤 이탈리아인들의 와인의 자존심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유럽 출장도 많이 다니시겠지만 이태리가 가지고 프랑스 와인 얘기하면 개거품 그냥 난리 나요. 축구 얘기보다 더 거품 물건 눈에 쌍심들끼리 들어요. 잘 팔지도 않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명품에서도 그렇지만 와인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각해요. 근데 사실은 규모의 경제로는 이태리가 생산량도 많고 소비량도 조금 더 많아요. 프랑스보다. 근데 이걸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따져놓고 보면 산업 볼륨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섬유도 그렇잖아요. 이태리 원단하고 저는 이제 사실 원단을 팔거든요. 한국 원단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같은 거기서 정말 가격 차이만큼 정말 이게 이 품질의 차이가 정말 있는 건가. 그래서 저도 원단을 팔면서 이태리 원단 카피하고 이제 스타디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반대로 이제 우리 역진적인 관계가 중국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와인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별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어떤 경쟁 관계, 대척 관계에서 서로의 자존심 경쟁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이태리 가셔서든 프랑스 가셔서든 이제 그런 어떤 컨셉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걔들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질문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해당하는 장표가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딱 이태리 프랑스 와인 하면 외우셔서 진짜 좀 와인 좀 아네라고 할 단어 딱 4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게 지금 써 있어요.
여기 앞쪽에 있는 게 프랑스고요. 프랑스 지방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이태리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르도, 부르고뉴, 끼안티, 바르롤로 있는데 이 지방 사이즈는 경기도 사이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르도도 경기도 수도권 서울 경기도 사이즈 정도 되고 부르고뉴도 경기도 사이즈 정도 돼요. 다들 도 사이즈 정도 하나 되는 요 네 군데의 와이너리가 고급 와이너리로 유명한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와인에 대해서는 뭐 굉장한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사실 미술품 이상으로 엄청난 컬렉션이 그 한남동 이 지하 와인셀러에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르도 와인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아까 그 300만 원짜리 라토르라고 하는 게 보르도 지방 건데 그래서 예전에 텔레비 이름 보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와인잔 비슷하게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그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경기도 포천 정도 됩니다. 경기도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천하면 경기도 포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르도 하면 매독 이렇게 이제 포천 사이즈 되는 게 매독이에요. 그 저기 병명 매독이 아니고 지방 이름이 매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명으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뉴도 마찬가지로 보르도에 대적하는 아주 훌륭한 와인 현재 로마네 콩티 한 병에 그냥 바로 출시된 게 5천만 원씩 하는 한 병에 5천만 원씩 하는 와인을 생산하는 지방이 저기 부르고뉴라고 써 있는 저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보르도에 대적하는 그 상대한 지방이 바롤로 이태리 북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했던 그 바로 리치 바롤로 지었습니다. 이 바롤로 와인은 명품 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스카나 지방의 끼안티, 우리라면 피렌체, 플로렌스, 영어로 플로렌스, 피렌체, 그 베네치 가문이 있는 르네상스 문화의 발상지인 끼안티 지방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나오는 요 4대 와이너리 이렇게 저기 프랑스 지도에 여기 파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보르도, 여기에 이게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그래서 영어 지도라서 이게 우리 이제 이 불어는 부르고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토스카나 이태리 발음으로는 토스카나인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투스카니로 해서 피에몬테 요 지역이 요게 바롤로라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피에몬테 주고 바롤로 도에 해당하는 요 네 지역이 고급 와인 대표 생산 단지예요. 우리가 이태리 프랑스 와인 하면 대부분 중급 이상 와인은 다 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넘는 것들은 여기가 아닌 데서 나오는 10만 원짜리 넘는 와인은 정말 저기 훌륭한 와인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와인을 레커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이태리의 이 자존심 경쟁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 이제 아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비교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 로마네 콩티 제가 아까 진짜 이게 무슨 로마네 콩티 2012년산 저기 GS 마트 GS 저기 25 앱에서 파는 가격이 병당 5,280만 원. 그리고 요거보다 좀 최근 빈티지 2017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2018년 빈티지가 올해부터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한 병 2,79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2002년 로마네 콩티는 7,900만 원. 이게 한 박스가 아니고 한 병에 한 병. 페투스도 이제 보르도 지방에 있는 명품 와인이거든요. 2000년 빈티지는 1,000만 원, 1,500만 원. 이거 못 쓸 것 같아요. 보통은 조금 그래도 돈이 있다고 하면 에르메스 가방 저기 며느리한테 물려줄지 그러고서 3,0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근데 3천만 원을 식사 한 번에 그냥 마셔버리고 없앨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일까? 내가 정말 슈퍼리치 아니면. 근데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게 해마다 이 로마네 pom띠는 연간 한 2,800평에서 3,000평 정도 생산이 되는데 국가별로 배급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2병 배급받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 요즘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프랑스 내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투자가 돼가지고 희소가치가 생겨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처음에는 이 가격이 시작했다가 얘도 이제 10년 지나면은 7천만 원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런 거는 작품에 가까워서 경매 회사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실제로 이거는 이 가격이 안 팔려요. 그냥 이거 지금 홍보용이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미 입도 선매로 살 사람 다 정해놓고 이미 이 구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건데 안 팔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올려놓는 거죠. 이런 것도 다 하는 거고. 네.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요. 이게 1등급 와인 뭐 다 가격대 이렇습니다. 뭐 207만 원, 뭐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최근에 가서 제가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 여기서 더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여기서 50만 원씩 더 올랐어요. 대충 가서 출처리를 해보니까 이 와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프로그램에도 에르메스와 구찌의 차이를 제가 비교, 샤넬과 구찌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얘는 비싸봐야 220만 원, 160만 원, 50만 원 이래요. 제가 이태리 와인 중에 제일 비싼 거 지금 찍어봐야 100만 원 넘는 거 찾기 쉽지가 않아요. 이태리 와인. 그러니까 이 명품의 어떤 지그니티, 허리터지 이런 데에서는 프랑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태리의 신이태리들이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이태리 관련된 분들이 계시거나 이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하는데, 저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시 프랑스 와인이 팬덤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를 여기저기 있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신세계 와인들, 이제 뭐 아까 미국이나 호주, 남아메리카, 뭐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도 명품 와인을 만들려고 몇십만 원짜리들이 나와요. 오퍼스원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알려줄 테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면 내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와인 종류 레드, 로제, 화이트, 스파클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페어링도 사실 이제 제가 시음을 하면서 이 장표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한국 음식도 와인에 잘 맞는다라고 이제 억지로 막 붙여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거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고, 한국 음식이 간이 세기 때문에 맵고 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맛이 강하고 이런 것들은 와인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와인은 정말 보통은 식사비보다 와인 값에 더 많이 쓰거든요. 이제 유럽에서 식사서들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좋은 와인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보조를 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능가하는 향이거나 와인의 맛을 향풍미를 감퇴시킬 수 있는 식사는 이 메리아트니까 페어링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인 안주 앞에 뭐 치즈나 가볍게 이런 육포나 이런 거를 이제 과자류도 사실은 우리나라 과자는 너무 간이 세게 돼 있어서 다 수입 과자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런 맛이 없는 거를 부족한 탄수화물을 채워서 풍미를 극대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 와인을 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요한 어떤 와인 대접을 받을 때는 이제
음식과 페어링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차 시음 모드로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요 4개의 지역을 외우시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시는데 이제 술 한잔 하시면 훨씬 더 기억력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요 맛을 보시는데 요 4개 명품단지의 와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드시는 거를 식사를 하시면서 가볍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쯤 넘어가면 이게 한 8시쯤은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쯤이면 이제 알딱알딱해지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 어른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협찬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 협찬 와인으로 이제 음주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8시를 기점으로 전까지는 음주 모드가 아니고 시음 모드, 시음, 테이스팅입니다. 테이스팅. 드링킹이 아니고 테이스팅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지금 이제 저기 문을 열고 도시락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 전에 도시락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와인을 하면서 격식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축구할 일이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제가 이 샴페인을 터뜨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샴페인이 영어식 발음이고 프랑스 발음은 샴파인입니다. 아까 그 LVMH의 우리 전 총원회 회장님께서 엄청난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 모에샹종이라고 하는 와인 샴페인하고도 이게 이 가격이 상당합니다. 이거를 보통은 이제 식전주로 식사하시기 전에 요거를 이렇게 한 잔씩 샴페인을 이제 음식 들어간다라고 하는 신호용으로 이 샴페인을 줍니다. 근데 이 5병을 직전 회장님이신 임대민 회장님께서 스폰을 해주셨어요. 이 순간에 박수 한번. 이거 사실은 따면 와인이 사실 포함해주고 그런 게 혼자서 이거 한 병 다 못 마셔요. 그래서 혹시나 비즈니스 타시고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타시면 비즈니스 타시게 되면 미주 유럽 가실 때 꼭 샴페인을 드세요. 그래야지 그 샴페인 한 잔이 식사값하고 동일합니다. 거기서 나온 샴페인이 이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잔을 꼭 드시는 게 거기 음식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거기 뭐 밥 한 고기 더 달라고 절대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거기에 있는 와인을 종류별로 저도 펄스를 타본 적도 있는데 다 따라 그러세요. 어차피 걔들 실리면 그거 그대로 다시 못 갖고 나가거든요. 다 따라고 해서 한 잔씩 다 드셔보는 게 그 비즈니스 탄 거에 최소한 50만 원은 내가 혜택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비즈니스 탑승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주일 금주하시고 일주일치를 그냥 거기 비즈니스에서 다 드세요. 지금 이거 누가 이거 다른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명씩 제가 여기 앞에서 드릴 테니까 식전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한 명씩 도시락을 하나씩 가져다가 이제 식사를 샴페인 각 테이블에 따지는 거 아시죠? 네. 저기 테이블당 이게 8잔 다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 반 조금 남겨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지금 5병이니까 맛을 나누셔야 되니까 조금씩만 따르셔가지고 뒤에도 좀 이렇게 나눠서 맛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주매장님께서 그래도 대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부해 주신 와인이니까요. 제가 한 병에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요, 앞 테이블에도 뒷 테이블에도 남겨서 보셔야 돼요.
잔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거워서 두 손. 제가 그냥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잔이 보통 그 즐기시던 잔하고 다르게 작고 좁아요. 왜냐하면 와인을 이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거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쉬운 컴페티션을 하는데 테이스팅 컴페티션을 하는데 잔이 일정해 잔 때문에 오는 영향이 있어서 이게 ISO 표준잔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냅킨을 제가 놔드렸는데 사실 이거 입 닦으라고 놔드린 게 아니고 이걸 펼치세요. 펼쳐가지고 이게 와인 칼라 붓이라고 흰 종이를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이제 이 네 종류가 와인 칼라가 다 달라요. 레드 와인인데 그래서 흰 종이를 까시고 이렇게 까시고 햇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흰 종이에다가 보고 칼라를 보고 그 다음에 향을 맡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를 느끼고 하는 시각, 촉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감이 다 동시에 발현을 해가지고 와인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웨이팅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사진 보시죠. 여기에 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이 잔 같은 거를 하루에도 한 50개 정도를 놓고 비교해가면서 흰색을 비교해가지고 칼라 비교하고 이 향 비교하고 해가지고 리포트를 다 해가지고선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통계를 내가지고 이 최저 점수 평가 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품평회를 계속합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표준잔 이거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 표준이긴 하지만 사실은 프랑스 표준이 국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ISO 잔이나 아니면 이나오 잔이라고도 합니다. 이나오가 프랑스 독립부의 줄임말이 INA5예요. 인터내셔널 네이버 오시잖아요. 인터내셔널 내셔널 아메리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티튜트 나셔널 여기에 요게 표준잔이 돼서 오늘은 8시까지는 쉬운 잔으로 쓰시고 8시 이후부터는 음주 잔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락을 가져다가요 드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유롭게 모르도 와인, 제가 와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드시고 나서 어차피 와인은 이게 개인 평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 게 다 카테고리 같은 네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조금씩 따라서 비교해서 맛을 비교해서 나는 드셔보세요. 식사를 하시면. 네. 도시락 가져다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라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가져다가 단지 자기 테이블에 놓고 독점만을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잔을 들고 오셔가지고 오늘 잔은 자기 잔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자기 잔을 들고 오셔가지고 원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 3분의 1만 따르세요. 3분의 1만 다 드셔보셔야 되니까 이 잔에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만 따라가지고 골고루 다 드셔보세요. 골고루 다 다른 겁니다. 여기에 라벨이 같은 건 같은 거예요. 같은 게 두세 병씩 있는 거죠. 한 병만 있으면 여러 사람이 못 마셔보니까. 네. 한잔 드셨어요? 식사하셔야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만든 거는 명품 잔인데 잔한개에 그냥 수제로 만든 건 한 300만 원. 근데 기계로 만든 것도 한 5만 원씩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와인 미대 잔에다 마시는 거하고 여기 지금 이 시음 잔에 마시는 거하고 10회에서 지금 이제 받는 통계 조사로는 10에서 20% 정도 와인 맛이 훌륭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와인 잔 편차 때문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 터블런스를 막기 위해서 그냥 국제 표준 잔 이걸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와인은 화이트, 레드, 뭐 스파클링, 그 로제 전부 다 모든 와인은 이 잔으로 쫙 깔아놓고 비교를 하게끔 해서 품평을 하자라고 국제기구에서 국제 표준을 만들었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즐기게 되는 저런 루젤이 아니라 시프리엘라오 잔 하나에 30만 원씩 하는 브랜드들이 명품 브랜드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그거 저 잔 저도 여러 개 있는데요. 이렇게 잡고 딱 이렇게 하면 그냥 깨져요. 진짜로 바로 딱 이렇게 스냅만 하면 바로 박살나요. 30만 원씩 날라가요. 그래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기던 품위 있는 식사 자리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셔라라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기 와인바 좀 괜찮은 데 가면 5만 원짜리 잔 실제로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잔 깨면 그 메뉴판에 써있어요. 잔 하나 깨지면 5만 원 더 사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와인 레스토랑 가면 있습니다. 한번 다양하게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각 지역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인 이 프랑스 내에서 여기에 있는 지금 모르도하고 보르고뉴가 자존심 경쟁이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커요. 심하고 그러다 보니 와인 잔도 보르고뉴 잔, 저기 본도 잔 이렇게 디자인을 각자 해서 약간 길쭉하면서 오목한 건 모르도, 펑퍼짐한 건 모가지 맛은 다 논리가 있어요. 이 보르고뉴 와인이 꽃향기가 많이 나고 향이 많이 나서 노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향을 많이 머금고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효율 모양으로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르고뉴 스타일이다. 그리고 모든 스타일이다. 미델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잔에는 요게 보드 스타일, 요게 보르고뉴 스타일, 요게 샴페인, 요게 와이트, 요게 그래서 와인 종류별로 잔도 바꿔가면서 서빙을 하고요. 실제로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제 식사 때 메뉴별로 와인이 종류별로 나오는데 잔도 저렇게 다 세팅이 맞춰가지고선 리델 잔을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힐렌 가이드 스타프 이상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시면 이제 1인당 한 300유로 정도 예산 잡고 가시면 거기에 이제 리델샷을 쓰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미니멈 300에서 와인까지 포함하면 500유로 정도는 예산을 잡고 식사를 그러면 이제 해외 고객한테 그런 데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비즈니스 포텐셜이 있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음하신 이제 여기 다 상표에 있으면 지금 아직 화이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사실은 샴페인이 오기 전에 제가 화이트를 서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샴페인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는 지금 아직 여기 아이스박스에 찔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소주를 좋아하시고 와인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집중 음주 시간에 화이트를 드세요. 그리고 레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 맛에 안 맞다라고 하시면 8시 이후에는 이 화이트를 드시면 정말 계속 드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청하 아시죠? 청하. 알코올 도수는 청하하고 똑같은데 꽃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와인을 드시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하고 소비뇽 블랑 샤도네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표 품종이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가면 96%가 이 정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1%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소비뇽 블랑이냐 아니면 샤도네이냐. 근데 남자분들은 여기다가 소비뇽 블랑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샤도네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종류가 지금 있으니까 소주파분들은 2시간에 이 소비뇽 블랑하고 샤도네를 구분해 가시면서 따라서 집중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음을 하셨던 게 한 문장에 다 있습니다. 바로 이용의 그린 컬러가 저 앞쪽에 있는 이태리의 자존심. 그래서 다들 지금 저기 사실은 맛은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본들 본인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제가 절대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맛은 정말 개인 평가가 너무 분명해서 자기가 맛있다라고 자기 입맛에 많이 부르는 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태리 와인이 프랑스 와인들에서 약간 신맛이 저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인지 이태리 와인인지는 10개 마시면은 한 6개, 7개는 맞힐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못 맞춰요. 그건 많이 마셔봐야지 이제 그 알 수가 있는 이 감각적인 그냥 이 자기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고뉴가 한 종류가 있었고, 부르고뉴는 피노누아라고 해서 이제 아까들 피노누아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병 모양도 여기에 여기 모양을 보시면 분명하게 다르잖아요. 이게 부르고뉴 스타일, 아까 로마네 콩피가 이런 스타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자존심 경쟁을 할 때 우리가 보르도 따라갈 수 없지. 그리고 부르고뉴가 나중에 만들었는데 부르고뉴가 나중에 다른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병을 다르게 만든 거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와인을 아는 사람, 프랑스 와인이라고 멀리서 병만 보면 품종을 알아요. 그냥 병을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거는 사실은 예전에 와인을 필터링을 잘 안 해가지고 여기에 그 불순물들이 결리라고 이렇게 숄더를 만든 거고, 얘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포도가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이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다 따라서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없게 사는 라인을 만든 건데, 실제로 멀리서 봐도 얘는 부르고뉴고 얘는 보르도의 까블리 쇼르장이고 맛이 완벽히 다르고, 이 차이는 뭐 진짜 와인 처음 마셔보시는 분도 이거는 뭐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컬러도 얘는 엷고 얘는 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만으로도 이 병 모양으로도 그 차이가 알 수 있고,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열의 9분은 이거 부르고뉴를 선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시음도 해봤는데 거의 그거 예측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남자들은 보르도 스타일이 그 남성적인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디감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우리의 한국식 표현으로 뻘쭘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술이 술 같아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라는 술이 이제 보르도 스타일. 보르도는 4종이 있었고, 이래서 보르도, 부르고뉴 와인들이, 여기에 있는 와인들은 직접 사시려면은 데일리로 사실 마시기 힘든 와인들이에요. 사실 보통은 와인 좋아하시더라도 내가 데일리로 마시는데 한 병에 5만원짜리 이렇게 별봉떡을 집어서 매일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와인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날 이런 종류를 다 마셔보면서 이제 이건 평균적으로 다 5만원 이상씩 다 하는 와인들입니다. 그 중에도 이제 비싼 게 있긴 있는데, 거기서 보기에요.
가격대가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까지 거의 비슷하고 1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짜리, 30만 원 이상 되고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저는 고기 구울 때 그냥 12,000원 10만 원에 30만 원짜리 그래도 기존에 마시던 것보다는 경쟁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미라든가 피니시 이런 차원에서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마시다 보니까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는 브라인 테스트 하면 제가 완벽히 맞출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맛이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브랜드 필요 없고 10,000원짜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그 가격에 만들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10,000원짜리 드시다가 특별한 날 며느리 오셨다든가 아니면 애들하고 스포츠를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와인 장터나 이런 마트에서 행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1년에 뭐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10만 원에 가까운 거를 매일 사세요. 어떤 거 10만 원에 가까운 거를 사시고 특별한 날 1시간 일찍 2시간 정도 따놓고 그때 한번 진짜 가족들하고 첫 잔으로 즐겨보세요. 첫 잔으로. 완전히 뭐 소주 먹다가 다 취한 상태에서 10만 원짜리 먹어보면 그 맛을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날 10만 원짜리 즐기시고 그리고 10,000원짜리는 캠핑 갈 때나 아니면 친구들 여러 사람 모일 때 10,000원짜리 드시고 개인을 드실 때는 2, 3만 원짜리 드시면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그 가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와인 사업을 하려고 그 와인도 가격을 와인 가격을 수입 관세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웹페이지 써놨는데 여기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아마 수입업자나 그 사람들이 그거 제가 쓴 볼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아마 그 와인의 원가 구조를 제가 거기 다 파헤쳐놨거든요. 실제로 현지에서 그 와인 우리 10,000원짜리 마트에서 10,000원짜리, 뭐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와인을 과연 양조한 사람은 얼마에 필요할까? 거기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저는 10,000원짜리를 손이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싸게 만들려면 뭔가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 있습니다. 10,000원에 만들려다 보니까 소비자가 10,000원에 팔려다 보니 또 당연히 그렇다고 인체 해로운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체 해로운 게 막 먹어서는 안 될 유해 약품이나 식품이 들어가는 특성이 들어가는데 와인에 있는 나뭇가지, 나뭇잎, 온갖 작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알고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와인 맛이 텁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00원짜리하고 30,000원짜리하고 이제 여럿이 모임했을 때 댁에서 한번 그걸 비교를 한번 해서 해보세요. 경제 정가리가 많이 깨끗한 와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관세청 자료를 유출해가지고 보니까 소비자가 3만 원은 돼야지만 기본은 지키면서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은 제가 2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정리를 했는데 같은 가격, 같은 와인을 4만 원에서 파는 사진을 제가 찍고 22,000원에 파는 사진을 찍어갖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와인. 그러니까 22,000원부터 44,000원까지 팔려요. 그러니까 와인이 구조가 이게 온라인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조만간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AI하고 인터넷 그리고 우리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문제는 일정화되고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이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제가 미팅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소비자는 행복해지는 시대가 또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격 와인 어디서 사실 거냐? 뭐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와인 판다라고 하는데 저기 경기도 파주부터 제주도까지 대도시에서 안 가본 데 없이 그러니까 전부 다 다 가봤어요. 사진도 다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 와인 셀러도 있고 그리고 와인샵 그리고 와이너리 가서도 가격을 다 체크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싸다고 거기 가서 한다면 차비가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놀러를 가거나 내가 그 지역에 시그니처 와인 샵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보던 게 싼 게 있으면 사면 돼요. 수시로 사야 돼요. 왜냐하면 와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원가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가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컬렉팅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 정부가 만든 그게 희소성 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고 근데 막 사드시는 와인은 저는 지금 최근에 뭐 요즘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시장 홍보에서 와인을 판다고 조약만든 뭐 스마일트 판장 막 제로페이 써가면서 막 유명하다기가 뭐 난리들이거든요. 그게 저도 그 행렬에 따라서 많이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다 합리적인 가격 구조가 아닌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마트에서 사시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마트에 장 보러 가시면 그냥 데일리를 드실 거 이마트에서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있는 거를 드시기를 특히 미국 와인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히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채롭게 좀 다양하게 드셔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대 가격으로 자기의 이 미각을 에코라이즈를 할 때 표준 맛을 자기가 정하셔야 돼요. 그 표준 맛이 결정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시면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와인 오피니언으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누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자기의 경험을 이제 나누면 이제 그 와인, 오인 그리고 식사 자리가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만원짜리 와인은 사실은 저는 여럿이 그냥 막 드실 때 취하기 위해서 그냥 마지막에 집중 음주 시간에는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어차피 그때는 로마리 커피가 들어가나 만원짜리가 들어가나 우리가 미각이나 미나 이 시간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드실 때는 만원짜리로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도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인하고 호주 와인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830년경부터 유럽의 포도나무의 병충해가 강력히 돌기 시작을 했어요. 필록셀라라고 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 프랑스와 이태리에 있는 포도나무가 80%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대체지를 찾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호주에 이민을 가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19세기 중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이민이 가고, 힐에 가고, 그리고 칠레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남아프리카도 가고,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와인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칠레의 와인들이 1800년 와인이 엄청 생겼어요. 이게 1800년대쯤에 와인들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휘파를 중심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골프장에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와인은 미국에서 10,000원에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막 3만원, 막 4만원 주고 제가 저기 클럽하우스에 어떤 데 8만원 정도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록셀라 때문에 1800년도에 포도나무가 다 죽으니까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데 칠레나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와인을 지금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양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데일리로 마시려고 내것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포도나무를 정축회를 방지하는 그라프팅 방식으로 정축회니까 사실은 토종 프랑스 원조 품종은 사라지고 필록셀라의 금기는 계량종. 그러니까 계량종이 지금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보르도크의 계량종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통 역사성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하고 호주는 품질 개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인인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계량 생산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가격 대비 이 품질이 무지하게 좋아요. 대신에 왜냐하면 재료환경이 거기는 일단은 훔쳐왔어요. 그 와인은 좀 넓고 생산량도 많고 그리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기계와 공업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품질 관리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3만원짜리 정도의 미국 와인이 오르고 7만원짜리보다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으로는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 와인이 그 프랑스 와인에 이제 도전한다 라고 해서 이 파리의 심판이라고 했던 브라이언 헤드로 유명한 스토리인데 파리의 심판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영화를 많이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캘리포니아 와인이 그 품질이 고속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생산량도 전 세계 4위로 그 입맛에도 굉장히 잘되고 그래서 미국 와인을 굉장히 프랑스 스타일 그리고 호주 와인은 시라라고 하는 단독으로만 집중을 했어요. 시라는 사실은 모두와 브루고의 메인 생산은 아닌데 로온 지방의 3대 와이너리가 있는 지방이고 그 품질은 또 프랑스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호주 미국 와인 3만 정도를 예에서 이렇게 드시다 보면 제 맛이 앵콜라이즈가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더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혼자 마시는 거.
하루에 한 잔. 한 병이면 몰라도 한 잔만 먹는 거 아니야? 아니 한 잔 먹고 다시 꽂아놓자고. 제가 질문 하나 이제 여기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상품이 걸린 30만 원 상당의 와인 반 세트와 보제 세트가 있는 와인 폴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된 겁니다. 질문을 완벽하게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드릴 거예요. 답가 있어요. 하루에 다 먹을 수 있고.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역사와 배경과 그 시대 상황에서 750mm가 만들어졌을 1820년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750mm가 결정이 됐는데 왜 750mm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면 제가 30만 원 상당의 와인 폴리 교재와 잔이 있는 거를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만듦의 황성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건 없고 제가 생각 중에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양이 마차나 이런 데 옮길 수 있는 정도 최대한의 크기가 됐을 것 같고요. 그 크기의 양을 어디든가 분배를 해야 되는데 따랐을 때 가장 적게 남는 아니면 가장 맞는 정도의 양이 한 750 정도의 공정이 되지 않았나. 그냥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럴싸한 얘기 같긴 한데 과학적이지 않아요. 숫자가 하나도 없고 뚱뚱한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마실 수 있는 양이나 아니면 따라 마시는 방식도 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750이라는 숫자를 결정이 되겠어요? 네.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건강과 빈약한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예전에 전체시대에 와인병을 만드는 그 유리병에 유리 그 뽕을 불어넣는 거의 일반적인 평균치. 그러면 강호동 호흡량하고 저하고 호흡량이 다른데? 아니요, 이게 제가 이 질문을 와인 강사한테 했는데 그분이 이런 또라이 같은 질문을 하지라는 눈치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완벽한 과학적인 역사적인 실패입니다. 그 영국에서 옛날 그 와인을 거래할 때 오크통 단위로 거래를 했는데 그 오크통이 갤런인데 그걸 이제 6병 단위로 나눠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경당 그 오크통이 현재의 그 리터로 환산하면 4.5리터인데 그걸 나눈 게 750. 여기가 지난주에 그 애들 개론시가 돼. 80점입니다. 80점. 와. 또 만나셔야 역사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술 먹으면서 들어도 기억이 안 나. 네, 비슷한 얘기인데 거래량이가 갤론이었기 때문에 갤론의 5분의 1이 750이라고 갤론 베이스로 5병을 나가다 보니까 750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5병? 답은 거기 안에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예습을 하고 왔어요. 사람이 한 번에 내려줄 수 있는 공기량이 650에서 750으로 지금 그 750 나오기 전에 저희가 시간 계획을 1820년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와인을 유리병에 따라 마시기 시작한 게 역사적인 추적이 1820년, 불과 2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리병을 우리가 일반 어떤 식기용기로 쓸 수 있었던 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어디다가 담았냐면 아까 말씀대로 오크통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도량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아까 자꾸 1리터 막 얘기 봤을 때 1리터라고 하는 SI 단위가 생긴 건 100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752ml라고 하는 개념이 이걸 만들 당시에는 없었어요. 750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단답형으로는 저기 우리 게스트분이 맞으신 답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완벽한 거는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리병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려다 보니 그 전까지는 다 오크통으로 지금 이제 숙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로 짜는 오크통에다가 했잖아요. 갤로 그때 그 5갤론, 10갤론, 그리고 20갤론, 30갤론 이렇게 갤론 단위로 그 포장을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 항해 갈 때도 바닥 밑에다가 물 대신 그 옥통에다가 그 오크통에다가 와인 담아가지고선 이제 그 항해를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 단위로 팔아서는 가정집 배달도 없고, 가정집에서 이제 그 이 와인을 사려고 하면 집에 있는 양동이나 뭐 이런 그 쓰던 독일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1792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시민들이 이제 대량으로 마셔야 되고 대량 유통을 해야 되고 유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공 기술도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발달을 하고 하니 이제 이거를 소포장이나 아니면 포장 단위를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누다 보니 왜 갤론이냐? 프랑스 와인을 제일 많이 사주는 베스트 고객이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사가는 놈이 또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 단위로 다 사는 거야. 갤론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갤론이 4.5리터거든요. 지금 SI 단위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4.5리터. 근데 거기에 또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 갤론이 3.85리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 남북 정쟁하고 뭐 영국이 저기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하면서 하여튼 갤론인데 미국 갤론하고 영국 갤론하고 실제 중량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답을 찾는 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4.5 갤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영국 애들은 갤론으로 사가고 싶은 거야. 익숙하니까요, 그동안. 그래서 요게 이제 6병이, 요게 박스가 이렇게 와인이 6병이 들어가잖아요. 6병씩 담는 이유가 저게 1갤론인 거예요. 4.5를 6으로 나누면 750ml가 되기 때문에 그 1갤론씩 영국에서 주문을 해야 되니까, 야, 니네 공급업자애들, 야, 우리 1갤론, 2갤론 박스로 공급을 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750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주에 영향을 미쳐서 2억들이 4억들이 750의 반이 375입니다. 소주 한 병에 375가 얘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완 더즌 12병이잖아요. 2갤론. 그러니까 완 더즌이 12개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3개, 4개 넣으니까 들기도 편하잖아. 그래서 한 다스가 12개가 된 게 와인 포장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연필 한 다스도 다 12개. 그러다 보니 이 6이라는 매직 숫자가 생긴 거죠. 제가 원하는 답이 이게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저 게스트분한테는 제가 따로 소정의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있다라고 했더니 다 드리는 거에 다 답이 있었어요. 15, 16, 17, 18세기 영국에서 와인을, 프랑스 와인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100년 전쟁, 프랑스 영국의 100년 전쟁이 와인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사실 와인 때문에 역사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받아가지 마시고요. 원갤론과 영국 원갤론이 다르다는 이 그림도 있고, 이 배경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저 박스가 생기고 완 바진이라는 얘기가 생기고, 원이 우리가 가장 인간이 밀접하게 식생활이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던 와인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얘기도 재밌을 거예요. 제가 와인 강의할 때, 들을 때 소믈리에한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와인을 처음 만드는데 포도 얼마나 들어가느냐? 포도로 파는 게 더 이익이냐? 와인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익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눈을 두 배로 크게 했어요. 나도 못하니까 아니 새끼 이상하게 자꾸 물어보는 나한테 라고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그냥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식품 영양학이나 다 찾았어요. 탭을 찾아가지고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와인에 그 한 병 만들기 위해서 포도 1kg 정도 들어가요. 제가 한번 추천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하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정말 산업과 같이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럼 포도 1kg를 파는 게 나을지 와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게 나을지. 그래서 포도 1kg 가격 시세하고 와인 한 병 가격이 이제 등치가 되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포도 1kg 유통 가격이 2불. 그럼 자기가 이제 그거를 또 공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추락가 5불짜리 정도가 2불짜리 정도 포도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2불짜리를 가지고 2불짜리를 가지고 15불 정도를 만드니까 한 12불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양도시가. 12불짜리 정도는 돼야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이게 제가 3만 원 정도, 10불 정도는 돼야지만 사실 중대한 건 8불이 와인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투자가 되는 퀄리티 정도라야지만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3만 원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포도값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짜리를 3,000원에 출하를 해야 되는 와인 오늘 얼마짜리 쓰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나옵니다. 키로다. 네, 얼마든지 한번 같이 가요. 근데 1kg가 필요한 게 이제 진짜 오랫동안 포도의 성분이 뭐 물, 당분, 단백질, 그다음에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우리가 포도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이제 미네랄하고 이 손을 한 것도 만져가지고 정말 불미량에 해당하는 게 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심장성 예방에 좋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악선은 살짝 미학적인 일을 하라고 해. 결국은 이제 저런 원료부터의 그 과정을 거쳐서 포도로부터 와인까지의 거리를 이제 부가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폭이 있느냐. 거기에 제가 사실은 우리 컬처 비즈니스도 많이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원단값 다 루이비통이라고 원단 주변에다 100만 원짜리 근데 원단값 오른쪽으로 더 비쌀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그리고 100불짜리 와인 만드는 애들이 아까 2불짜리가 10불짜리 만든다라고 했으면 100불짜리가 20불짜리 포도 안 써요. 100불짜리 와인도 비싼 와인 7, 8, 10불 그 정도밖에 안 쓰고 자기의 이제 브랜드나 양념 그다음에 역사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패셔너블하거나 그이 서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원료를 가지고 부가이익을 올리느냐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같은 생리 속에 같은 맥락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분석해보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탐구를 좋아서 했는데 이걸 질문했더니 이상하다는 식으로 보더라고. 이게 이제 와인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불짜리가 10불 되고 5불짜리가 50불 되고 이런 이제 들어가서 소금값하고 제가 이거를 비교해서 1불 80불, 7불까지 보통 포도를 7불 90짜리 쓰는 데가 3,000불까지 갔다가 청남부가 같은 그 다음에 이거 7분 됐어요. 누가 와인 갖고니까 결정을 하는 내가 그냥 막 해독같이 만들어가지고 저기 뭐야 100만 원 받고 싶다. 100만 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냥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객관화 시키겠다라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을 따지면 지금 현재로는 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있잖아. 근데 자격증이 있고 한번 심사하고 고민하거나 뭐 이런 거 하고 너무 정확하고 이 친구가 100점을 주면 30불짜리가 다음 달에 300불이 되는 거죠. 아까 이 시그니아라고 처음에 아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면 빠진 거야. 30불짜리가 어느 날 자부라는 시대를 되는 그래서 이걸 끝까지 가야 돼. 이 사람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 사람 이 키운 제자들이 10명이서 지금 로봇 파트너를 내고 있어요. 100점을 만들어서 그 이상한테 100점을 만들려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지만 그 사람들도 인간의 3년에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게 1000개라고 해도 3인승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1년에 나오는 와인들이 40만 들인데 그러니까 로버트 파커한테 점수가 붙었다라고 하면 부가이익이 올라간다 하죠. 그래서 로버트 파커가 소고도 다니고 제임스 서플링은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인데 10월 10월달에 제임스 서플링이 한국에 온다고 서울에서 홍보한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 둘 다 미국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 부인이 한국에서 아들 아니고 홍콩에 자기 샵을 자기를 걸고 샵을 연 와인 샵을 연 홍콩 파티하고 내리면 나오니까 통을 앉아 봐. 질문 이제 지금부터 자유 공방 그래서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아까 그 블루본요라는 걸 마지막에 먹었어요. 이게 고사진인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부드러우면서 부드러우게 찢는 맛이 있어요. 근데 서설의 취향은 뭔가 여자들이 많이 들어요. 아까 저희 그 회장님, 이상호 회장님께서 어제까지 공부를 주셨는데 이 블루본요의 품종이 아까 7천만 원짜리 와인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같은 계절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 와인을 시험을 해봤을 때 그걸 골라낼 수 있다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그 이게 비싸지는 그게 가격차이가 얘는 아까 10만 원을 주셨고 7천만 원 그 차이가 이거는 조금 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 사람들의 그 기준이 가장 큰 거죠. 지금 아까 저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현대 와인 이미 역사적으로 로마네 꽁티 같은 경우는 저거 로버트 파커한테 보내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의 브레이크 디그니티가 설정이 됐고, 아니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 플러스한테 주면서 내 거 비교해봐달라고 그한테 에르메스가 핸드백 비교하는 유튜버한테 주고서 비교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로마네 꽁티는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에르메스를 모르는 사람은 비교할 수 있지만, 에르메스는 가방 비교 유튜브한테 안 보내듯이 로마네 꽁티는 로봇파크한테 안 보내듯이.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로마네 꽁티는 루이 14세부터 역사적인 승리가 있었어요. 왕가에서 왜안 한다고 허터를 훈종이라면은 숙성 과정에서 제가 뭐 술에 문치를 듣고 있는 말이지만은 양주 이런 것들 연도 10년 하는 숙성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약간 7천만 원짜리와 10만 원짜리. 그게 이제 이겁니다. 7천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는 페루아라는 게 프랑스어로 혹시나 들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페루아라는 게 자연 환경, 토질, 토양, 그 다음에 기후, 그 당시에 그리고 포도 품종, 그리고 로마네 꽁티를 만드는 그 포도나무 묘목, 그리고 개 수경, 그런 종합적인 갖춰졌을 때의 고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농산품이 아니고 자연에서 재배되는 생물이잖아요. 해마다 네. 그러다 보니 로마네 꽁티가 있었다. 옆에 있는 거는 이름을 떴고, 얘는 한 50kg 로마네 꽁티예요. 지금 10만 원짜리는 로마네 꽁티 있는 동네는 7천만 원짜리 만든 동네 있잖아요. 걔네는 와인 한 병이 제일 싼 게 300만 원. 그 동네에서 나오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 지역은 기후 여건이나 토질이나 토양이나 그다음 내수성이나 아니면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다. 그래서 그 와인 한테 가보면 와인을 크게 쓰는 게 아니고 수가 많으면 지압이라서 비가 많이 오면 또 와인은 풍량이 있는데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이런 찹쌀이나 언덕이나 일면에 다 물이 흘러내리게 다 언덕에 롯데라고 와인병이 많이 써있어요.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언덕, 사람이 그냥 누구누구의 언덕이 다 써있는 복잡해지고 스토리가 다양해요. 어떤 날 내가 참 간발하기 좋은 날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집중 음주 모드로 들어가시는데요. 작년에는 어떤 날이냐? 여기에 지금 살이 총 한 68병 정도 모여 있습니다. 70병 가까이. 오늘 1인 1병씩을 다 비우지 않으면 저 문을 통해서 문을 잠긴 겁니다. 문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빈잔과 술병을 드시고 집중적으로 이제 포장마차 모드로 전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도 돼요. 유튜브에서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거짓말하는 얘기 또 커미사실 너무 많이 공부가 돼서 이게 뒤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비싼 거고 뭐 이게 와인의 품질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와인을 이렇게 그 불어서 만든 그러니까 미세공하면서 불어서 한다는 거는 이 브레스 세공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다들 이렇게 봐오셨으니까 그런 게 많이 하는데 불어서 만들다 보면 처음에 여기를 편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유리병이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유리병이 식잖아요. 팽창을 해요. 그러면 얘가 불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는 틀을 만들 때 얘를 눌러놓으면 팽창을 해서 식으면서 팽창을 해도 튀어나와도 잘 쓰잖아. 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거를 깊게 말고 얇게 만들고 하는 데는 이제 유효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태리 애들이 진짜 많이 쓰는 수법인데 병 모양 다 똑같지. 이게 보면은 색깔 다 비슷비슷하지. 근데 오로지 얘들이 승부해야 될 거는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미 프랑스 애들이 선점해가지고 유명한 브랜드들이 무지하게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차별화를 하려고 하니 병 모양을 막 요상하게 바꾸고 내 거는 좀 크게 그래서 치도고 가만지만 무겁게 만들죠. 병은 되게 무겁게 이렇게 무거운 게 많아요. 무겁다고 보니까 좋은 게 아니고 무겁게 만들어야 되고 무겁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끄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또 손을 넣어서 만드니까 깊게 무겁게 만들면 유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용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연과 이유로 병 모양의 이 속의 깊이도 바뀌게 되고 그 업자들마다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읽었을 때 나는 비싸게 뭘 비싼 와인이니까 더 크게 만들어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슬로우하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대화 한 대화에 한 잔씩 늘 하신 거 숙성 서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사가지고 노래 놔준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성으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게 안 돼요. 포도가 있다. 좋아요. 두 번째 프로밖에 안 되는 미네랄 개들을 키워서 남겨요. 개들이 남아있어서 개들이 칩샷이라고 나서 동작 기능에서 얌전한 소년의 그런 무슨 토끼가 이런 그렇게 싶었다는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관계자고 그러니까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미만은 사서 많이 아프시는 거고 내가 정말 요즘 그다음에 이제 같은 것에 대해서 얘가 표현하는 게 이걸 많이 이거 생각하고 너하고 나이가 같은 거 아니다. 이 세 가지 다 유령이 있어요. 유령이 그냥 이게 돈 많이 오래 살다가 있지만 올해를 사면 올해 로마를 만들고 물어봐야 되니까 관광들이 남들이 저들이 쓰는 돈을 많이 좀 하다가 이제 8년에 태어나면
콜프가 밀폐성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미세하게 산소 분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서 식초가 되는 거예요. 6억짜리 식초를 산 거네. 그쵸? 맞아요. 이게 끝까지 가서 숨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의견이야. 아니 이제 뭐 계속 하는 거죠. 14기도 산지으리지라고 아까 끼안티의 맞은편에 있는 끼안티는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 그 토스카나 맞은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피노그리지오라고 얘네의 독특한 품종을 만들었어요. 이태리 와인은 포도 품종이 1000종이 넘어요. 지방별로. 왜냐하면 이태리가 통일이 된 지 불과 200년이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밀라노 공국, 피에몬테 공국 막 이렇게 다들 그 이 봉건 국가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와인을 다 개발을 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안 돼서 그 각 지방 와인들이 그냥 분홍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 와인들이 이제 가격으로 장난을 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알려지지가 많이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퀄리티 괜찮은 거로 보여요. 예. 프랑스어로 아보트르 쌍떼거든요. 투 유어 헬스, 건강을 위하여. 아보트르 쌍떼. 어디기지? 아니, 잘 어디기지? 살짝만. 깨지지 않은 쪽만. 맞습니다. Con Bertoli, quello con la sardina. 조금 맛있죠? 이거 올라가지고. 발음이 아주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좋아?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닌가? 요걸 갖고 가야지가 하나 있는 거야. 회장님은 아니 그 와인 몇 병 사니까 저거를 주더라고. 작게 AFB 23기를 위해서